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시점에 와서 도움 받으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진짜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간병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원해서 했던 원체하지 않아서 했던 많은 이제 죄책감을 얻게 됩니다. 간병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간병을 잘못해서 환자의 건강을 해치게 되지 않았나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간병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가족들을 챙기지 못해서 다른 가족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중고네요, 이중고. 네. 그러니까. 네. 많이들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죄책감들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이 갖는 문제고요. 또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간병의 짐을 덜 짊어지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분노로도 똑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근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고 내가 혹시 이게 나쁜 놈 아니냐. 내가 사람이 아닌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걸 고민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알려줘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혼자 자꾸 빠져들면은 진짜 스스로 나 너무 잘못했다고 느끼면서 더 우울감까지 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매일 수행하던 간병도 못 하게 되고 어느 날은 잠도 며칠 못 자게 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는 동네 내과, 우리 감기 걸리면 동네 내과에 가시잖아요. 동네 정신과에 오시면 되고 광명에는 마음찬에 오셔도 됩니다. 정신과에 오신다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크게 결심을 하셔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그냥 똑같습니다. 접수하고 진료보면 되고 특별하게 뭐 더 이상할 건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되지요. 네, 그렇죠. 본인이 이왕에 오신 김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남들한테 못했던 얘기도 하셔도 되지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전화하시고 거기 어떤 진료보냐 어떻게 가냐 고민을 하신 다음에 가기로 결심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있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막상 오시면은 진작 올 걸 하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 이제서야 왔을까? 네. 그동안 내가 도대체 왜 고민을 했을까?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렇게 빨리 결심하신 것들이 가족의 건강에 있어서 더 빨리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죠. 간병 하시는 분이 먼저 좀 건강해지면은 그 간병 받는 분도 건강이 확보되는 거니까요. 우리 간병하시는 분들의 감정적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실 부분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죄책감을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죄책감, 그다음에 한함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분노의 감정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을 하다 보면 분노가 생기는데 그 분노를 그렇다고 환자분한테 터뜨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어떨 때 나는가요? 분노는 어떤 포인트에서 나게 되는 거지요? 사실 분노는 환자분들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많이 아프시다 보면은 짜증내고 이유 없는 간병하는 가족한테 짜증을 내십니까? 그렇죠.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좀 힘들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내 자신도 못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되고 서로 싸움이 되고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얘기 드렸다시피 다른 가족들도 다 있는데 나만 간병을 한다. 이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남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은 잘 피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혹시나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뭔가 물건을 집어던지다든지 서로 주먹질을 하면 정말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순간을 자리를 좀 피할 수 있다든지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방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본인이 좀 한번 울고 올 수 있다든지 그렇게 감정 조절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나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내가 그 순간을 인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힘들구나 하고 피하지를 못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한다면은 그때는 또 정신과 쪽에서 우리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도 존재할 수 있겠죠. 옵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굳이 약이 아니더라도. 근데 평소에 그렇게 쌓여서 어떤 행동으로 뭐 욕설이든 아니면 뭐 화를 막 내든지 뭐 싸우든지 뭐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그게 평소에 그런 분노들이
막 쌓여서 진짜 그런 행동화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그때그때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풀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화가 났을 때 네. 용기가 있어야 그다음에 되겠네요. 이제 흔히들 많이 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완요법이라고 해서 네.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상 자료 등을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건 일단 본인이 그 상황을 피하고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심호흡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시면서 온몸 전체에 힘을 이렇게 주는 거를 느껴보셨다가 이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를 느끼면서 힘을 점점 빼면서 본인이 천천히 힘을 빼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면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점점 느껴보고 또 힘이 다 빠져나갔다 싶으면은 다시 이것을 반복해 보시고 그렇게 이완요법을 간단하게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완요법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은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독서 아니면은 운동 활동을 가볍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간병 활동으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휴식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간병하시는 분들의 휴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병하시는 분들의 휴식은 정말 중요하고요.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게 내가 간병을 하고 있는데 어디 놀러를 간다, 쉰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죄책감을 가지시거든요. 간병을 하셔도 놀이동산 같은 데 재밌는 데 놀러 갈 수도 있고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닐 수도 있고 해외여행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좋게 받아들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 하시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유가 되시면은 얼마든지 그런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외여행 갔다가 갔는데 네. 그동안에 위독해지시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못 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안정적인 상황인데 갑자기 또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를 간병하시는 분들이 겪으면 내가 쉬고 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을 좀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하루에 한두 시간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네.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가족분들이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가족분들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다른 간병인을 고용해서라도 본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내려놓질 않아요. 예. 어떤 분들은 정말.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또 조금 조언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주변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시설이라든지 우리 제도가 또 찾아보면은 있어요. 그 지역 주민센터라든지 주변에 이제 재가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특정 병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라면은 그 환자분들이 모여 있는 한우회가 있어요. 그 한우회에 모여 있는 가족분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그런 간병을 맡아줄 수 없고 내가 또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몇 시간 정도라도 그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든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과에 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혹시나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느냐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분들은 친절하게 다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알지 못했지만 도움받는 부분들이 결국은 생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강현구 원장님 뭐 한 말씀 더 마지막 하실 말씀이 또 있을까요? 제가 정신과 의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또 직접 이제 간병인 또 가족 간병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게 많은데 다른 사람을 간병하면서 본인의 휴식을 위해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재밌는 곳을 간다든지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눈치를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즐겁게 가시고 즐겁게 노시고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추억으로 남기시고 주변에 얼마든지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들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어디 가서 재밌게 놀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혹시 잘못된 행동 아니냐. 그래서 눈치 보고 얘기 못 하시고 그러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재밌게 자랑하고 본인 기분이 재충전되는 만큼 간병받으시는 환자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리스닝 아트에서 오늘은 광명의 마음찬 원장님을 찾아왔는데요. 간병 스트레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고 새로운 얘기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간병 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광명에 있는 마음찬 우리 강영구 원장님께 오셔서 많이 얘기 나누시고 조언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